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일단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목도 높은 기업들과 관련한 이슈들도 적잖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담은 리포트들도 많이 발간이 됐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들 살펴볼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월간 리서치 가운데 소비자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먼저 준비해봤고요. 실적 나온 기업들 가운데 크래프톤 그리고 알파벳과 테슬라에 대한 의견 담은 기업 분석 리포트도 살펴볼까 합니다. 또 테슬라와 관련한 이슈 있었던 삼성전자 리포트도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먼저 월간 리서치 소비자의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배송의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내수 하반기 실적 모멘텀 기대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하반기에 내수 소비재에 대한 기대를 실적 중심으로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소비심리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심리 111포인트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 수치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세부 항목으로 봐도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모두 다 굉장히 낙관적인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지출 전망에선 그간 부진했던 경기재에 대한 지출 의향이 크게 반등해서 눈여겨볼 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 회복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배송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소비도 5월 하순 이후에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해서 대선이 있었던 6월 이후에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고 7월 이후에는 그 체감의 추세가 조금 더 확고해지고 있다는 게 배송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각종 지원책이 더해지고 있어서 회복의 강도는 조금 더 하반기에 힘을 더해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재화별로 봤을 때도 경기재 그리고 조금 무거운 성격을 갖고 있는 내구재 중심으로 수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심리도 그리고 실제 소비도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니만큼 하반기 내수업종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이젠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재와 내구재 걸쳐 있는 백화점이 우세할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인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선호 관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형 점포의 기여가 크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송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기존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액은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요. 실적 나온 기업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 기업 가운데 게임사 크래프톤에 대한 이미석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입니다. 아쉬워진 신작 모멘텀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도 느껴집니다만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을 보면 일단은 기대를 하회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기대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일단 환율 하락에 따른 영업 외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지배주주 순이익이 예상보다 큰 폭 하회했고 이게 이익단에서의 기대 하회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출단에서의 부진은 배틀그라운드 대형 업데이트가 없었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실적인 건데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제목에서도 봤습니다만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내 얼리 액세스가 목표였던 서브노티카2 출시가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여기에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인조이 역시도 콘텐츠 부족으로 유의미한 이 유저 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또 하반기 다양한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는 배틀그라운드 성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에스파 콜라보 매출이 일단은 성과가 괜찮았고 부가티 콜라보 그리고 이외 슈퍼카 콜라보가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당장 나타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상승세 둔화를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모습이 있어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도 기존
50만 원이었던 걸 45만 원으로 10% 하향 조정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서브노티카2 등의 신작 출시 일정이 지연된 점 등을 반영해서 일단은 짧은 시일 안에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 기업 가운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구글 알파벳입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AI 투자 총력전, 관건은 수익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알파벳의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의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를 포함하는 구글 서비스 부문과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는 AI 기반 서비스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존 키워드 검색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화 정도를 AI 기반 검색 서비스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5년 캐펙스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00억 달러 높여서 850억 달러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기준 연도를 내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AI 시장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해서 밸류 목표치도 높여 잡았고요. 해서 일단 목표가는 241달러로 기존 대비 22%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알파벳이 주력인 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퍼플렉시티, 오픈 AI 등과의 경쟁 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신생 업체들이 유의미한 사용자 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점유율 기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잃게 될 가능성, 점유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향후 주가가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수익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봤는데요.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탑티어급 기술력, 자본력, 또 방대한 사용자 수 등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빅테크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기업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에 있어서의 수익화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점을 반영해서 기대를 조금 낮춰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수익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게 박연주 애널리스트의 시각이에요. 해서 향후 알파벳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실적 나왔던 테슬라입니다. 제한적 모멘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역시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실적이 다시듯이 예상했던 대로 부진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 관련한 노이즈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고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은 건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단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다 저렴한 차량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대응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로보택시 서비스의 빠른 확장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 계획 등을 함께 밝히면서 앞으로의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적었는데요. 우선 보다 저렴한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부진은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중국 경쟁사들이 워낙 잘 갖춰진 서플라이 체인과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품성 그리고 가성비가 돋보이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여기에 이제 이 중국 업체들이 향후에 규모의 경제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사실 중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결국 테슬라의 실적 회복은 요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단기적으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또 휴머노이드 분야에서의 수익을 중기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때문에 기대 마진과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데 주목했어요. 특히 여기서도 중국 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해당 분야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라는 게 박연주 애널리스트의 시각입니다. 정리하면 테슬라의 높은 AI 기술, 머스크의 강한 실행력, 그리고 xAI와의 시너지 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다만 이런 기대 요인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전기차 판매가 구조적으로 조금 부진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뭐 휴머노이드 또 뭐 로봇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같은 시각 반영에서 목표가는 일단 223달러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테슬라형 파운드리 수주라는 이슈가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김영원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에 굉장히 크게 반영됐던 이슈이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22.8조 원 규모의 약 8년 기간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공시했고 이 계약 상대는 사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테슬라의 계약이 맞냐라는 X 유저의 질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예스라고 답하면서 이 계약 상대가 결국은 테슬라였다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번 주 초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김영원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기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테슬라로서 AL6를 탑재할 예정인 자동차와 로봇의 향후 8년간 출하량을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때문에 적정 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로봇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잠재 성장률에 따른 추가 수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김영건 애널리스트의 시각입니다. 더해서 이번 계약은 가동 시점이 26년으로 미뤄졌던 테일러팹 가동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삼성전자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 더했고요. 김영원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테슬라로부터 파운드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지난 GTC에서 젠슨항 CEO가 approved 사인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로의 HBM에 대한 기대가 꽤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다 볼 게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앞서 지난 7월 14일 발간했던 김영건 애널리스트의 삼성전자 리포트에서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던 바 있어요. 다만 이번 이슈를 통해서 목표가 눈높이가 좀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엔비디아에 대한 역시 김영원 애널리스트 리포트예요. GB300 본격 출하 개시라는 제목으로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를 적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김영원 애널리스트는 알파벳의 데이터 센터양 캐펙스 규모가 상향된 것, 그리고 파운드리, TSMC의 기대 이상의 실적, 그리고 AI 전용 클라우드 공급사인 코어웨이브의 GB300 렉 기반 서비스 시작 등의 이슈를 적으면서 이 전후방 서플라이 체인의 최근의 동향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신제품 GB300 효과를 포함한 매출 강세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반영해서 데이터 센터형 외형 성장이 2분기부터 일부 반영될 것이며 2분기 실적은 가이더스 상단부를 충족하는 수준일 거라고 내다봤고요. 분기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4분기에 전분기 대비 28%를 기록하며 최대를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부터 본격화될 GB300 등의 신제품 효과를 반영해서 26년, 27년 매출 추정치를 공히 10% 높여 잡았고요. 목표 배수 역시 상향 조정했어요. 이걸 이제 다 반영해서 목표가는 214달러로 기존 174달러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운 잃기 쉬운 여름, 굉장히 뜨거운 여름의 중간에 저희 들어와 있어요. 기운 잃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도 힘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